자, 그러면 그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 공간이 중력장이라면 전기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는 게 바로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똑같은 얘기를 앞으로 자기장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중력장에서 이랬으니까 전기장에서 이럴 것이야. 또는 자기장에서 이럴 것이야. 그런데 아니야, 다 똑같아. 형태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전기장이다라고 한다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중력도 마찬가지로 사과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물리를 안 배웠을 때 알겠지? 여러분들 그걸 낙엽이 떨어지거나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뭐 낭만적인 그런 그 감성에 빠지지 말고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고 있구나, 인력이 작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 받아들여야 거지. 물리를 배울 동안에는, 그지? 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그 사과를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냐,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끌어당기고 있느냐, 낙엽을 끌어당기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 자, 그것처럼 마치 어떤 힘이 존재하는 걸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바로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뭔지 모르지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끌어당기는 거는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서로 미는 힘이라면 어떤 미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얘기. 그거를 전달자,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매종이라고 합니다. 매종이라고 하는 걸 중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형태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그냥 이 덩어리가 이동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토스가 돼서 이동을 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편의상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얘네들은 정보 전달이 광속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아무튼 이 광속도로 서로 에너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장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전기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공간, 즉 쿨롱의 법칙이 적용되는 공간을 전기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쿨롱의 법칙에 보면 한 개의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은 요 앞에 요 정도뿐입니다. 요 R 제곱분의 Q1이라고 하는 그 식이 바로 전기장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 한 개의 전하가 만드는 요 두 개가, 예를 들어 두 개가 있다. 전하가 있다면 요 중심으로 해서 얘에 의해서 얘가 어떤 힘을 받느냐, 또는 얘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발생된 전기장 내부에서 이게 어떤 힘을 받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서로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한 개의 자가 만드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 쿨롱의 법칙 그 앞부분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형태는 없을 거야. 형태는 없지만 왠지 이렇게 보인다고 할 수는 없죠. 전기장이든지. 근데 또 자기장인 경우에 대한 또 막대적으로 그린단 말이지. 그럼 왜 그런지는 뭐 자기장 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개의 전하를 이렇게 표현한 거지. 이 전하가 대문자로 쓴 거는 전하들이 여러 개가 뭉쳐져 있는 요 공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얘네들이 만드는 이 전기장, 요 내부의 전기장 안에 이 전하가 들어왔을 때 얘가 받는 힘이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쿨롱의 힘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것처럼 한 개가 만드는 전기장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개가 뭉쳐져서 그 단위를 만드는 것도 있을 것이다.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전기력선. 우리 중력장은 항상 지구 중심으로만 오기 때문에 요거지. 이게 지구고 모든 중력은 이렇게 이 안쪽으로만 다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해보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지. 그런데 전기장, 즉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 사이에서는 플러스가 있고, 즉 이게 전기장이 밖으로 이제 방사하는 형태가 있고,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오는 전기장이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배우게 되겠지만 쌍극자도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Q가 플러스로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플러스가 10개, 마이너스가 2개, 요걸 갖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각각이 만드는 전기장, 이 전기장은 이런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는 이런 형태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죠? 지구나 태양하고 지구의 그 인력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전기장인 경우에는 아주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즉, 플러스인 경우 하나, 마이너스인 경우 하나인 경우라면 이 두 개가 만드는 전기장은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지. 자, 이거는 플러스는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전기장, 그리고 마이너스는 안쪽으로 들어오는 인력의 전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이 전기력선은 전기장에 작용하는 이 전기력선은 보는 것처럼 겹치거나, 중요한 건 겹치거나 아니면 크로스 교차하지 않습니다. 겹치거나 교차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를 보면 아까는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하나인 경우인 거고요. 여기는 플러스 하나, 플러스 하나로 이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개의 입자가 있는 전기장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모양을 가지고 될 것이냐 하면 이런 모양을 갖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다 밖으로 나가는 전기장만 이렇게 전기력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요 위치에서의 전기력이 얼마 될까요? 실제로 계산하는 거에 나왔었어. 근데 우리는 그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전기력은 이렇게 교차하거나 이렇게 겹치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이쯤에서 지루하니까 숙제 하나 내야지 너지. 숙제. 자, 전기력선을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장에도 나타나게 되겠지만 우리 초등학교 이런 실험 했을 것 같아. 유리판 위에다가 아니면 종이 위에다가 자석을 두 개 올려놔. 그 자석 위에 올려놔서 하나는 S극만 이렇게 놓고 하나는 N극만 이렇게 해놓고 철가루를 싹 뿌려. 불어. 그런 모양이 나타나지. 네. 어떻게 나타나? 이렇게 나타나.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그죠? 이렇게 지금 교차하지 않고. 그게 자기력선, 자기장이 그렇게 분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는, 요 부분 같은 경우 다 이렇게 겹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은, 자기력선은 그렇게 구하면 돼. 쉽게 말해서. 그지? 근데 전기장은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이거는, 포털이라든지 아니면 책 같은 데 있죠. 거기에 조사하면 금방 나옵니다. 아주 재미있는 실험인 것 같아요. 전기력선을 시각화하는 실험. 이거야. 전기력선을 시각화하는 실험은 어떤 실험이 있을까? 이건 대학 1학년 때 실제 실험을 해보는 거야. 실제 해보는 건데, 이 내용, 실험. 전기력선 그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려야 돼. 그 그리는 방법이 그 실험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소금을 이용을 하거나 이런 실험이 있어. 한번 조사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서 전기장을 비주얼하게 가시적으로 시각화 시키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자기장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석 두 개를 해놓고 철가루 뿌려가지고 후 불면 그게 나타나는 게 자기력선이지. 그거는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전기력선은 사실 이렇게 보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실험하는 게 있어요. 그 실험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다음 주까지. 다음 주까지 해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전하의 종류는 아까처럼 그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 마이너스 전하가 하나, 플러스 전하가 두 개인 경우에 대해서 전기력은 이렇게 구성을 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실험에서 똑같이 실제 저 모습을 그릴 수가 있어. 실제로. 근데 처음에 실험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요 떨어진 거리를 다 재서 그다음에 여기에 그 쿨롱의 법칙이 있는 값을 다 집어넣어. 그러고 나서 이제 선을 그었었는데 그 참 간단하게 실험으로 보이는 실험이 있습니다. 키트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키트가 있는데 그거 한번 조사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기장의 이 형태까지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실험 방법이 있다고 했으니까 전기장은 이렇게 형성이 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기장이 형성이 됐는데 각각인 경우에 대해서 이 위치에서의 전기장의 크기하고 이 위치에서 전기장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될까? 라고 하는 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네. 궁금하다고 해줘. 네. 궁금하지? 네. 이건 마치 이거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는 얼마만큼 흐르는지, 얼마만큼 뭐 빛이 조사가 되는지, 뭐 이런 걸 알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얼마인지를 알아보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거는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 하고 바람이 세게 불 때 하고 우리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그치? 느낄 수 있어. 자,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 또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 또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 자, 각각의 느낌은 좀 알겠죠? 그치? 이건 어떻게 불고 있어? 약하게. 이건 어떻게 불고 있어? 세게. 이거는 그치? 살랑살랑 기분좋은 바람이잖아. 그렇잖아, 이거, 그치? 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뭔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근데 그걸 어떻게 측정하냐는 거지. 어떻게 측정할까? 바로 플럭스라는 개념을 갖고 측정한다는 거지. 바람이 부는데 A4 용기를 갖다 놓고 요 단위 면적 내부에 흐르는 바람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요 통과하는 전자의 개수를 세게 되면 요게 세게 측정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충돌을 하게 될 때 약하게 충돌될 때 살랑살랑 부는 바람은 요만큼만 움직이고 세게 부는 바람은 이렇게 움직일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요 단위 면적 안에 이 면이 휘어지는 거에 따라서 그 전하량이든지 바람의 세기든지 아니면 물의 흐름이라든지를 그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갖고 측정하는 게 바로 플럭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플럭스는 한국말로 하면 선속입니다. 선속. 전기장에 대한 이걸 플럭스라고 하지. 플럭스라고 합니다. 선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장이 얼마만큼 많이 흐르느냐라고 하는 것을 일렉트릭 플럭스, 전기 선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기장의 경우 얼마만큼 많이 흐르는 이게 형성이 되느냐 하면은 마그네틱 플럭스, 자기 선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속은 어떤 밀도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람이 얼마만큼 부느냐를 평가하는 게 풍속이라고 하자는 거죠. 맞지? 물이 얼마만큼 흐르느냐를 뭐라고 말하지? 유속이라고 하지, 그지? 그 속자가 요 속자야. 플럭스라는 그런 속자라는 얘기지. 이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혹시 번들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나? 네. 번들. 예, 번들. 어떤 게 번들이지? 번들. 이 번들번들한 거 말고. 묶여. 근데 묶여 있는 걸 번들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네. 뭐지? 라면 4개 이렇게 묶어져 있는 한 개 번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마치 다발. 몇 개 다발로 묶여 있느냐? 요 다발을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거 묶는 거지. 이거 번들이야. 그래서 이 플럭스를 번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선속이다. 그래서 선속은 이거 굉장히 잘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리스 문자인데, 자, 이걸 뭐라고 어떻게 읽죠? 혹시 적은 적 있나? 그렇지. 그럼 요거는 아침 먹고 때 이거 뭐지? 공집사과. 공집밥. 그렇지. 공집밥. 집밥도 이렇게 표현하죠. 요거는 본 적 없구나. 자, 파이라고. 파이라고 있습니다. 파이. 한국말로 말해요. 자, 파이. 그리스 때 대문자 뭐거든요. 요거는 소문자. 이렇게도 씁니다. 파이. 자, 그리고 요거는 이거 한국말 말고 이거 파이. 이거 그지? 요거는 뭐? 파이. 요거는 뭐? 파이.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지? 요런 표현은 선속을 얘기를 하는구나. 뭐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뭐 그리스 문자도 사실은 뭐 대문자, 소문자 거 그리는 방법도 있는데 기회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속을 단위 면적 안에 흐르는 전기장의 세기, 그거를 이제 플럭스, 선속, 전기 선속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양을 측정을 하는데, 얘가 이렇게 됐을 때하고 이렇게 됐을 때하고 면적이 다르죠, 그죠? 이렇게 그거를 갖고 표현한 게 바로 이런 식이야. 이것이 잘은 몰라도 되지만 요 기호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지? 뭐라고 읽는다고?
자, 그래서 이 선속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처음 계산을 한 사람이 바로 가우스입니다. 가우스. 이 사람도 물론 수학자이기도 하고 우리 그 수학에서도 가우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적분을 할 때 가우스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저기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양 또는 뭐 바람의 양을 나타내는 선속 플럭스에 관계된 그 개념을 처음 이렇게 계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전체 전하량의 합을 아까 뭐 포파 21론 제로와 유전율이라고 하면 나눠준다. 이건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파이에 대한 개념을 처음 이렇게 도입한 사람이 바로 가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양이나 아니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의 양이나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장의 양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식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 중에 아주 특별하게 대표적으로 전기장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하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모여있든지 간에 전기장 다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 중에 아주 특별하게 중요하게 특이한 경우가 쌍극자예요. 즉 크기가 전하량이 같고 서로 성질이 다른, 하나는 전기장이 플러스이고 하나는 전기장이 마이너스인 것, 요 두 개를 이렇게 거리기만큼 떨어뜨려 놓았을 때 이때 형성되는 전기장을 쌍극자 전기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쌍극자 전기장은 우리 이 물하고 똑같아요. 물. 이거는 하나하고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만 쌍극자는 꼭 이렇게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산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저기 약 한 120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게 산소가 플러스지. 그래서 산소는 두 개의 빈자를 가지고 있어서 수소 두 개를 갖고 산소가 이렇게 좌수소, 우수소 이렇게 다 갖고 있지. 요 상태로 가장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게 바로 물이야. 물. 그런데 얘네들은 플러스가 두 개, 마이너스가 두 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 분국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전기 분국. 그래서 아까처럼 유리창에다가 필름을 놓고 붙여놓고 이제 압력을 가했을 때 얘가 120도보다 줄어들거나 아니면 누름으로 인해서 110보다 늘어나거나 얘네들 거리가 가까워져서 근데 얘네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때가 바로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옆에 물 분자들하고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안 떨어지고 딱 붙어있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얼어있는 물 있지. 얼어있는 얼음을 갖고 이렇게 마른 손으로 잡을 때하고 물이 묻었을 때 얼음을 잡았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다르지? 자, 빈손으로 뭐 묻지 않은 마른 손으로 이렇게 얼음을 옮길 수는 있지만 물기 젖은 손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달라붙잖아요. 그죠? 그 달라붙은 게 바로 전기력 때문에 물 분자들 사이에 인력 때문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력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의 크기가 작아질 것이기 때문에 공간 안에서 우리가 전기적인 중력의 미치 에너지가 있는 것처럼 전기장에서도 미치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그것을 포텐셜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고 쉽게 말해서 우리 배터리를 미치 에너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기적 미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마치 댐에 고여있는 물 분자들의 위치. 그래서 수문이 열렸을 때 물이 떨어져서 낙차로 인한 전기를 발생시키잖아요. 물은 그만큼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전자들이 쭉 어떤 위치에 쌓여 있다가 만약에 1.5V 높이에서 쌓여 있다가 또는 3V면 3V 높이에서 전자들이 쌓여 있다가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전자들이 하나씩 댐에서 떨어지면서 그죠?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게 되면 전류가 많이 흐를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위치 에너지에 대한 거를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자들 아까 댐에 표현했던 것처럼
그 모아두는 공간이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축전기 있지. 충전기라고 하는 게 있지. 그리고 여러분 휴대폰 같은 경우 보면 그 이렇게 충전을 하잖아요. 충전되고 이제 그 충전되어 있는 이 용량을 나타내는 게 바로 전기 용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댐 안에 갇혀져 있는 물 또는 배터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가 전기 용량의 크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가장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키보드예요. 키보드에도 이렇게 전기 용량, 그 전자들을 쌓아놓은 여러 가지 크기에 맞는 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키보드를 누르면 마치 수문을 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압력을 가하게 되면 그만큼의 그 전자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A를 눌렀을 때는 전자가 하나 흐르고, B를 눌렀을 때는 전자가 2개 흐르고, C를 눌렀을 때는 전자가 3개 흐르고, 자, 이런 것처럼 각각의 수문에 따라서 전자가 하나 흐르기 때문에 이걸 A로 표시하자, B로 표시하자 이렇게 그걸 이제 나타내는 게 바로 키보드예요. 키보드가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휴대폰에 터치스크린 있죠. 터치스크린도 마찬가지로 압력을 이렇게 살짝 가해주면서 그 위치에 마킹을 하는 거죠. 그 위치에 여기를 눌렀을 때는 전자 한 개만 흘러라. 여기 눌렀을 때는 2개가 흘러라.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기 용량이에요. 그래서 그 전자들을 얼만큼 흘려보내게끔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전기 용량이다. 이것이지. 자동차에는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 그리고 1.5V짜리 건전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에 있는 그 충전할 때, 그 전자들 충전기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어. 실제로 이렇게 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요 안에 어떤 유전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유전체, 전자들을 이렇게 모아둘 수 있는 끈적끈적한 액체야. 끈적끈적한 고치라고 해야 되나? 끈적끈적한 거, 아무튼 끈적끈적한 물체들을 이렇게 그 안에다가 전자 하나씩 심어두는 거지. 심어두고 스위치를 켜면 그 위치에 맞게끔 어떤 키보드를 누르는 거든지 아니면 우리가 앱을 실행시키는 거라든지 그로 인해서 전자들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 그래서 전자들이 흐르고 이제 전류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제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축전기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있어요. 컴퓨터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노트북 같은 데는 이런 판 형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여주려고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전기장에 관련된 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기장은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중력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보이는 그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내가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미체는 어느 정도인지, 또 마찬가지로 물질 내부에서도 얘가 전기를 얼마나 받는지, 전기적인 미체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 전기력이 얼마큼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조금 했습니다. 자, 지금은 보면 이 전하들이 전기장을 만들고 그 전기장의 내부에서 전하들이 받는 힘을 얘기를 했었지. 다음 내용이 뭐냐면 바로 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얘가 흘러다녀. 특별히 전선 내부를 흘러다니겠지. 전선 내부를 흘러다니는데 그때 발생되는 것을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류와 관련된 얘기들을 밑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